네, 안녕하세요. 스토리가 가치를 만든다. 스토리인 시어터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 저희는 그 연재될 때 실시간으로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초등학생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해적판으로 봤어요. 문방구에서. 근데 제가 되게 카리스마 있는 그 프리더가 이제 뭐 전투력이 처음부터 54만 그러질 않나. 뭐 너무 강력하잖아요. 그 매력도 있고. 손오공도 좀 비빌만 하죠. 와서 이제 좀 싸울만 하냐 했는데 세상에 이게 프리더가 아직 내 최고의 모습 안 보여줬다 이러면서 이제 3번 변신을 하는데 드래곤볼을 통해서 부활한 이력이 있는 크리링이 거의 장난치던 것처럼 그 프리더가 죽여버리잖아요. 이렇게 탁 죽여버리고 끝나는 바로 그 장면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게 너무나 좌절이 됐어요. 크리링 죽으면 끝난 거예요.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. 그 다음 편이 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만화책을 봤는데 그 손오공이 초사이언이 된 거죠. 초사이언이. 초사이언이래! 막 다 완전 난리 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제가 느낀 그 짜릿함, 그것이 바로 서사가 주는 그 매력이고, 그 서사가 주는 매력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그 지점이에요. 아주 전설적이고 세계를 대표하는 스토리텔링 스승님이죠. 바로 그 로버트 맥키는 이런 말 합니다. 위기와 절정은 하나의 씬이라는 거죠.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판타지를 좋아하는 거죠. 그러면 이런 그 스토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라고 하는 영역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. 흔히들 우리는 이제 정치에서 인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인물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라고 보고,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서사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래서 보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전도 많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서사적인 인물이죠. 고졸 출신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약자들의 수호자 같은 그런 어떤 그 가치를 그 서사를 통해서 갖추게 된 거예요. 선화하면서 거대한 기득권과 그 싸우는 그런 이미지는 결국 영웅의 이미지죠. 반대 요소와 공격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된 거예요. 정치인에게 있어서 동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스토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에서 만나게 된 이회창 후보는 그런 면에서는 전혀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. 너무 승승장구였죠.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흥미로운데요. 이명박이죠.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강력한 서사를 갖추고 있어요.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면서 시장으로서 대한민국 셀러리맨 신화 이런 걸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러면서도 또 좀 재미있는 게 스토리적으로 볼 때 말이죠. 선한 약자를 보호하는 이미지 이런 걸로 있다면은 이명박 대통령 그런 거 없어요. 이명박 후보는 그런 게 없어요. 뭐 약자를 뭐 없어요. 그런 거 전혀 없고요. 그렇지만 그 어떤 서사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악역이 주인공인 서사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 변화가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그 변화를 전달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명박은 그걸 성공했다는 거예요. 이렇지만 능력이 있어. 이렇지만 국민들을 부강하게 해줄 수 있고 잘 살게 해줄 수 있고, 그래서 이명박은 압도적으로 정동영 후보에 비하면 뭐 비교할 것도 없이 스토리적인 면에선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박근혜 말할 것도 없죠. 박근혜 대통령은 좀 동화적이죠. 약간 이건 무슨 디즈니 같은 것처럼 약간 신화적인 인물이에요. 공주로 태어났지만 비극적으로 어머니를 잃고, 아버지 역시 비극적으로 잃고, 은둔의 세월, 이거는 완전히 그 조셉 캠벨의 그 영웅의 여정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은둔의 세월을 보낸 게 상당히 서사적으로는 되게 중요하죠. 그 중간에는 역경도 많았습니다. 테러를 완전히 진짜 얼굴에 크게 자상을 입었음에도 아주 굳건하게 대처하는 모습들, 그런 것들이 그 영웅의 어떤 그 이미지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,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서사가 굉장히 강력하죠. 제가 봤을 땐 되게 잘 기획되고 만들어진 면이 좀 강한 그런 서사를 갖추고 있다. 운명이라고 하는 서사인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.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, 이게 이제 일단 기본 전제잖아요. 그렇지만 비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통해서 죽었을 때 이 운명적으로 나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힘,
나는 그것에 따라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국민이 불러줬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. 그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하는 정말 기똥차게 만들었다. 그래서 그 서사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고 압도적인 서사의 승리죠.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, 이 강력한 두 후보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실 서사의 힘으로 봤을 땐 둘 다 강한 건 아니에요. 윤석열은 사실 큰 서사가 없다가 적폐 이런 거 청산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칼을 휘둘렀는데 권력의 내부를 향했다는 거죠. 이거 영화적으로 굉장히 좋죠. 그러니까 이 정의롭다고 하는 서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역경이 되게 중요한데 그 좌천이 돼가지고 검사 노릇도 이제 끝나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보일 때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그때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 당에서 만들어준 후보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지금의 모습으로만 정치인의 미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서사에 비해서 이제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악역에 가까운 인물이죠. 스토리적인 면에서 악역을 맡는다는 거예요.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캐릭터로 볼 수 있어요. 신화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변화거든요. 근데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는 그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고 정의라고 하는 거를 얻게 된 윤석열은 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서사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윤석열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. 어떤 대통령이 서사가 가장 강력했을까요? 여러분의 어떤 의견 되게 궁금하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